Hello, and welcome to you all, wherever you are. Thank you for joining this concurrent session entitled, What do we need to monitor, measure, and assess in transformative education, gaps and opportunities? My name is Kate Greer, and I am joining you from London, UK today. I'm a postdoctoral researcher and the Associate Director of the Monitoring and Evaluating Final Communication in Education Project, or the MEAS project. 미스 프로젝트의 담당자입니다. 미스 프로젝트라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협력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교육 관련해서 전 세계와 함께 소통하는 것입니다. 미스 관련해서는 내일 세션에서 더더욱더 자세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코로나로 인해서 저는 호주와 다른 국가들 간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션에서는 저희가 이 모니터링, 측정, 평가에 있어서 격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는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고 또한 이제 주어진 데이터 또한 아직까지도 많은 격차들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나 개인과 사회, 교육 분야 자체에서도 많은 격차가 아직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습, 교육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개선을 해나가야 되나요? 어디에 격차가 있고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까요? 이번 세션은 17분 동안 저희가 3명의 발표를 들을 예정입니다. 3분의 발표 이후 저희는 토론의 시간을 가질 겁니다. 첫 번째 발표 같은 경우는 녹화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질문이 있으시면 채트를 통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PPT 슬라이드를 넘기면서 발표를 해주시면 됩니다. 기술팀에 지금 슬라이드를 올려주실 수 있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변혁 교육에 있어서 해당 질문은 변혁 교육에 있어서 진행 사항을 측정하기 위해서 데이터가 필요한지에 대한 것입니다. 지금 데이터 스트리밍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저에게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고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저희 라이브 스트리밍의 QR코드입니다. 네, 지금 참가하고 싶으신 여러분들은 slido.com을 AD 디바이스를 사용해서 입력을 하신 다음에 850738의 코드를 입력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이 QR코드 스캐닝을 통해서 이 회의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여쭙고 싶은 질문이 2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이것에 동의하는지 비동의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일단 이 데이터가 꼭 있어야만 변혁 개혁의 프로그레스, 즉 진행 사항을 우리가 추적할 수 있다. 일단 이 질문에 대해서 잠깐 생각하는 시간을 저희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또한 그 질문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Hopefully we'll see that the responses coming up on the screen soon. 화면에 답이 올라오고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응답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5%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번역 교육에 있어서 모니터링이 더욱더 진보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고, 그다음에 8%는 중립이고, 50% 정도 이제 강하게 동의한다. 답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계속 답을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제 발표자분들께 발표를 해주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련된 이 질문과도 관련해서 또 이따 토론 시간 때 더더욱 더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2개의 발표는 라이브고 1개의 발표는 녹음된 겁니다. 첫 번째 발표자 더그 맥콜님 환영합니다. 더그 맥콜님은 국제학교보건 네트워크 상임 이사님입니다. 더그 맥콜님의 바이오그래피는 경력은 플랫폼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보건과 이 관련 분야에 많은 경력이 있으십니다. 발표의 질문은 모니터링, 측정, 평가 및 개선을 통한 점진적 변환입니다. 더그님 말씀해 주시죠. Hello again. I understand that our 네, 다시 안녕하세요. 이제 기술팀 덕분에 저희 통역 시스템이 다시 재정상화된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술 문제에 대해서 잠시 멈춘 거 죄송한 말씀 드리고 이제 다시 한번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더그 맥콜님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더그 맥콜님께서는 국제학교 보건 네트워크 상임 이사님이고 풀 이력서는 이제 홈페이지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더그님 다시 재개를 하고 발표를 다시 시작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케이트님 감사합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최 측에 감사의 말씀 드리고 오늘 함께 할 수 있어서 굉장히 기쁩니다. 건강과 웰비잉에 대해서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변역 교육에 있어서 이 주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드릴 수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프레시라는 단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네, 후원자, NGO 그리고 많은 공동체 일부가 참여하는 기관입니다. 이 프레시를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고 또한 이 변역 교육의 과정, 교육을 번역시키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네스코 및 다른 유엔 산하기관과 다른 그룹들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과 웰빙이라는 것은 이 포럼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고 최근 몇 년 동안 이 주제가 어느 정도 방치가 되었었는데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릴 수 있어서 기쁩니다. 유네스코의 사무총장님께서 발언을 해주셨는데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건, 건강, 그리고 교육에 있어서 아이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격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격차들은 굉장히 치명적이고 혼란스럽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감사합니다. 이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굉장히 간단한데요. 굉장히 복잡한 것들을 간단하게 묘사해 주는 것입니다. 중심에 학교가 있고 아동이 있고 그리고 이웃 주민, 학교 등 공동체를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생태계적인 접근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예전에 보셨을 것입니다. 변역 교육 관련해서 어제 포럼이 진행되면서 많은 대화가 나눠졌는데 굉장히 풍부한 대화가 오갔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변역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학습자, 즉 학생을 변화시켜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이 학교들이 성장해서 나아가는 그 세상, 그 시스템을 변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스템을 변화해야 되는 것이고 이 변화는 물론 점진적이어야만 합니다. 변화라는 것, 변혁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교육계에 몇 년 동안 있었는데 항상 교육 개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곤 하는데 사실 이 개혁이라는 것은
실질 세상과는 동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개혁이라기보다는 학교 개선을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자들 같은 경우는 점진적인 변화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단어는 건설, 재건, 재조명입니다. 저희는 이 시스템을 재건을 해야 됩니다. SDG 4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꾸준하게 저희는 해 나가야 되는 과제입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진행이 되었고 코로나로 인해서 잠시 멈칫하긴 했지만 지금은 계속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재조명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의 목표라는 것은 사실 대화를 많이 할 수 있는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교육도 많은 변화를 겪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안전성, 그리고 학교에 있어서 사회적인 의미, 그리고 학생들을 위한 사회화에 대해서 재조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마지막 부분은 교육뿐만 아니라 다른 시스템에 대한 얘기도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모니터링 보고 평가를 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프레시 파트너십을 통해서 저희가 도출해낸 내용입니다. 우리의 유네스코와 함께 유니세프가 함께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사실 조사 또 심도 있는 분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식을 통해서 이런 연구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데이터 수집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이 데이터 수집이라는 것은 이 데이터만이 목표는 아닌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는 데이터 수집뿐만 아니라 다양한 데이터 그리고 다양한 성과, 다양한 의견을 수집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중요한 것을 측정하는 것. 종종 교육자분들 같은 경우는 자신의 프로그램을 측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측정해야 되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많은 발표들에서 이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을 측정하는 것이 굉장히 핵심적인 것입니다. 건강 및 생활기술 교육을 보면은 사실상 백신 또한 개인 위생 교육 또 건강 관련된 정보를 찾는 방식 또한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돕는지 그 도움을 요청하는 것에 대한 낙인 찍히지 않는 방법 등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건강이라는 것은 개인 소유 또는 개인만의 책임이 아니고 더더욱 더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의 건강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특히나 코로나19가 터진 이후로는 이 부분은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건강 및 웰빙 관련해서는 아주 방관된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DG 4.7 모니터링 에서 어느 정도 의도적으로 등한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연구 실행 평가랑 모니터링이 꼭 이루어져야 하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제가 한국에 온라인상 방문한 적이 있는데 2015년 인천 산업문 때입니다. 이때 학생 학습 목표 일부로 건강 및 생활기술을 구체적으로 포함시켰는데 이번 다시 한국에서 열리는 온라인상 말씀드릴 수 있게 되어서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다중 구성 요소 접근이라는 것이 있고 다중 개입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건강한 학교, 건강한 아동, 공동체 학교 등등 접근 방식이 있습니다. 20개가 넘습니다. 또한 이제 오른쪽으로는 다중 개입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주제에 집중을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아동 학대 방치 또는 인신매매 등등 이런 주제가 있습니다.
한데 이 프로그램에 있어서 아이의 건강과 행복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즉, 저희는 한 가지의 접근 방식을 선택하다면은 이런 접근 방식 또는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아이의 행복과 건강, 웰비잉을 증진시키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핵심적인 요소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각종 서비스 등 환경 개선 정책이 있긴 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들을 살펴보면 많은 국가들의 프로필을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또한 매니토바 프로빈스에서 캐나다에서 저희가 한 사례를 보았는데 이 프로파일을 분석해보면 이 프레쉬 파트너십 웹사이트에도 업데이트를 할 예정인데요. 15개 다양한 접근 방식과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매니토바에서는 굉장히 일관성 있게 이 프로그램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다양한 접근 방식과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통합적이라는 것이 그리고 이 통합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모두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일관성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특히 교육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도 보시다시피 굉장히 복잡해 보이고 굉장히 내용이 많아 보이긴 하는데 중간에 해가 뜨는 것을 보일 수 있습니다. 네, 아동이 유아기에서부터 초등교육과정, 중등교육과정을 거치는 모습입니다. 모든 국가들은 이 중요한 주제들은 다른 방식으로 구성을 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교육 시스템들은 이 주제를 다 포용하고 있습니다. 이 조그만 동그라미들에 있는 내용들은 사실상 모든 교육 시스템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특히 건강 개인 사회의 발전, 또 이런 학습 개발이라는 것은 더욱더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어제 개념적인 비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이 세션에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학교들이 많이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월드뱅크와 유니세프에서 한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 동그라미, 이 풍선들을 다 제거하고 이 부분을 측정하고 모니터링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 모니터링하고 측정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란색으로 쓰여 있는 글씨,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사실 우리는 함께 살고 행동하고 서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제사회적으로 공동체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위에 있는 풍선을 확인해 보시면 줄리아 킴님께서 발표를 하면서 문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얘기를 해줄 것 같은데요. 이 행복이라는 것 또한 문화적인 특징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특히 원주민 사회에 있어서 행복이라는 것, 또 건강이라는 것은 한 개인의 소유가 아니고 모두의 책임이며 이 공동체의 유산의 일부라는 것을 강조해 줄 것 같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프레쉬 파트너십에서 시도한 내용인데요. 건강 및 생활기술 교육에 대한 내용입니다. 중심에 아이가 있고 그리고 주변에는 가장 중요한 핵심 목표들이 있고 SDG 목표들이 있습니다. 건강 증진, 건강 및 웰빙 증진 등이 있습니다. 특히 방과 후 활동 또는 교실 분위기, 학교 분위기, 학교 외에서도 공동체에 많은 파트너십들이 있습니다. 많은 교육청과의 관계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다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야에 있어서도 저희가 측정하지 못한 격차가 있는데요. 방과 후 활동 같은 경우 공동체에서 학교 밖에서 배우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측정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몇 번의 세션, 몇 번의 개입이 이뤄져야 학생에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이 부분은 측정이 덜 되고 있습니다. 교육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시스템의 다른 전문가들도 개입을 해야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프로젝트 자체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희는 시스템에 대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분석 단위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리안 라이네님께서 발표들이 학교 단위에서 학교 차원에서 발표를 한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시스템상으로 저희가 쳐다보면 저희는 부처 교육부뿐만 아니라 모든 부처를 포함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처의 방향성 그리고 어떤 지시를 내리는지 지침을 내리는지도 살펴야 됩니다. 저희가 원하는 접근 방식은 프로그램뿐만이 아니라 아이를 중심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건강과 웰빙에 있어서 저희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살피고 있습니다. 특히 한 가지 심도 있게 본 것은 바로 영양입니다. 유니세프에서 영양 실태 관련된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이 주제에 대해서 저희도 많이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실태 조사 같은 경우는 건강과 웰빙을 증진하는데 역량에 대한 보고를 계속 해나갈 것입니다. 특히 SDG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 문서 분석 같은 경우 이 문서를 분석함으로써 모니터링을 지속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다양한 주제를 기반으로 우리는 재앙 방지 또는 다른 방법론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많은 문서를 통해서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 리소스 센터를 통해서 많은 국가들, 실무자 또는 연구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격차 분석에 있어서 저희는 특히 건강, 괴롭힘 또는 다른 건강 관련 문제에 집중을 했는데 건강과 웰빙에 있어서 아이들이 달성해야 되는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연구가 부족합니다. 저희가 전문가 그리고 교육자로서 사실상 아이들이 어느 정도 최소의 교육 달성 목표가 어떠한 맥락에서 얼마 정도인지는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는 3가지 후속 조치를 뽑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세계교육연구협회에서 국제연구 네트워크를 설립했는데요.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저희는 건강과 웰빙 교육에 대해서 의제를 정의하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에 이번 봄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두 번째 후속 조치는 관행 공동체 전략을 사용해서 학교 내 식품 영양에 관련 여러한 활동과 이니셔티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희속 조치도 유니세프, 월드 푸드 프로그램, WFP 등 같은 다른 기관들과 함께 연계되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후속 조치는 제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입니다. 프로파일 앤드 패스웨이입니다. 많은 국가들이 자국의 프로파일을 만드는 것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보시면 이제 매니토바의 예시를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문서를 살피면서 이 문서가 어떤 이야기를 해주는지를 살필 수 있습니다. 이 프로파일이라는 것은 이 매니토바가 어떤 상황인지 실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 이제
제 연락처이고 그리고 저희 프레시 파트너스의 링크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2부에 나눠서 발표를 해주셨는데 굉장히 감사합니다. 프레시 파트너십에 대해서도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슬라이드에도 굉장히 재밌는 다이어그램을 보여주셨습니다. 특히 지역적으로 그리고 세계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활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모니터링을 어떤 방식으로 할지 모니터링 접근 방식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특히 개념적인 복잡성이 어느 정도인지 이해를 했습니다. 발표를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한 챗에 코멘트를 해주셨는데 이 생태계 시스템 접근 방식은 특히 변역 교육을 위한 것은 굉장히 흥미롭지만 교육기관에 일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이 이니셔티브가 어떻게 더 보다 고위급 시스템 또한 학교 또는 교육기관 간 협력에 반영이 될지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이 발표를 마치고 시간이 남는다면 토론 시간 때 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발표로 넘어가겠습니다. 안투안 마리비님께서 발표를 해주실 것입니다. 안투안님은 유니세프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 사무소의 프로젝트 매니저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그 동남아시아 교육부 장관 협회 사무국에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이제 발표 제목은 C플럼, 즉 동남아시아 초등학생 매트릭스의 설문조사가 6개 동남아 국가 초등학교에서 제공되는 시민의식 교육에 대해 알려주는 것은 무엇인가입니다. 네, 앤투아님 발표 시작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케이트님 소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저는 굉장히 기쁘게도 동남아시아 초등학생 매트릭스, 즉 C플럼의 현황과 도전 과제에 대해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매트릭스는 글로벌 시민교육이 초등교육 수준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측정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하는 모든 것, 그리고 더우근님께서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것과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를 통해서 C플림이 이제 그 세계 시민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플럼 지역 프로그램의 후원 기관은 동남아시아 교육부 장관협회인 시미오와 유니세프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 사무소입니다. 이 프로그램이 설계된 지는 5년 이상이 되었는데요. 시스템 차원의 그리고 학교 차원의 학습 정책과 관행이 기초 교육에서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알리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초등교육에서 이루어지는 C플럼 조사는 국가 및 국제 대규모 평가 모델에 대한 지역 보완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정책적인 격차가 무엇이 있는지, 즉 정책적인 갭이 존재하는지를 평가하는 역할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C플럼의 프리뷰를 어떻게 보면은 조금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그 현황과 도전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C플럼의 지역 프로그램을 죄송합니다. 지금 발표가 계속 중복되고 있습니다. 네, 해당 프로그램은 5년 전에 설계가 되었고요. 시스템 차원의 그리고 학교 차원의 학습 정책 및 관행이 기초교육에서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알리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초등교육에서 이뤄지는 C플럼 지역 비교 조사는 국가 및 국제 대규모 평가 모델에 대한 부가가치로서 고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처음으로 데이터 수집을 시작했고 매트릭을 통해 나온 읽기 및 수학 능력 결과도 보고가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본 이니셔티브의 임무와 목표 중 하나는 확실한 도구를 마련하여 아동들이 기초 기술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프로그램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무언가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초등교육 학교에서의 세계 시민권 교육 및 통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탐색을 하려고 했습니다. 네, 안투아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방금
제 PPT에 내장된 오디오가 틀어지는 바람에 약간의 착오가 생겼는데요. 네, 제가 다시 한번 다시 발표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C플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혁신적인 서브 모듈로서 아동과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 초등교육에서의 읽기 능력, 수학 능력 등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저희가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이해 당사자들이 이 C플랜에 참여를 하였고요. 많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여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C플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공간을 뛰어넘어 이러한 교육이 지금 다양한 국가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비교를 할 수 있었는데요. 1차 조사 같은 경우에는 11개의 언어로 번역이 되고 6개 국가에서 참여를 했습니다. 미얀마, 필리핀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길고 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안되는 데만 5년이 걸렸고요. 거기에다가 다양한 연구를 저희가 통해서 뒷받침을 해야 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가 모니터링을 할 때 저희가 데이터 수집에 집중을 해야 될 텐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다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저희만의 고유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가 또 굉장히 귀중한 정보를 수집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좀 더 그 세계 시민 의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C플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 세계 시민 의식이라는 것을 정확히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또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이기 때문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그룹의 리뷰와 또 토론을 통해서 저희가 이 C플랜의 세계 시민 의식의 개념을 좀 더 구체적으로 확립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저희 연구에 좀 어려웠던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세계적인 수준뿐만이 아니라 학교적인 수준, 커뮤니티적인 수준에서 이 세계 시민 의식을 고려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비판적 사고, 집단적 정체성, 연대 등이 다 이 세계 시민 의식을 구성하고 있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는 다양한 또 영내 파트너들의 도움을 받아서 15개의 질문을 아동과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작성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11개 언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협업이 많이 필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다양한 태도, 가치관, 행동, 스킬, 시스템, 정체성, 참여 등등을 다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지 측정 항목은 없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C플랜에 존재하는 갭이 바로 이 인지 측정 항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 앞 슬라이드로 가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설문조사 결과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슬라이드이기는 하지만 이것만 보더라도 직관적으로 그 결과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한 질문 하나를 여기다가 저희가 보여드렸는데요. Yes and No 방식으로 답변을 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아동을 대상으로 선생님들이 한 교육에 대해서 선생님들께서 답변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 시민의식 활동이 학기 중에 정말 잘 이루어졌다라고 보고를 한 선생님들의 비율을 나타내는 그런 표입니다. 보시다시피 이 다양한 6개 국가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5학년 학생들이 해당 설문조사에 참가를 했는데요. 보시면은 69%의 대략 평균적으로 봤을 때 아동들이 빈곤 또는 불우 이유 돕기 위한 활동을 했었다라고 답변을 하는 등 긍정적인 답변이 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타 국가의 학생과 협업하는 활동을 했다라는 것은 한 10% 정도밖에 평균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개념 간 또는 질문 간에 상당한 갭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학교 같은 경우에는 즉 어떤 국가에서는 이러한 활동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던 반면 또 다른 국가에서는 또 다른 활동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던 약간의 격차를 또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설문조사는 질적 그리고 양적으로 결과를 낼 수 있도록 고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아이들의 연령대가 낮다 보니까 좀 어렵고 까다로운 점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환경 지속 가능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고안할 때 아동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런 것들이 고안이 되도록 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아동들이 여전히 이런 질문을 읽는 데 있어서 그 문해 능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질문 자체를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C플램을 보면 이러한 세계 시민 의식에 대한 교육이 실제로 초등학교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이나마 힌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향후 재설문조사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비해서 본 모듈을 또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잠깐 앞으로 조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 교육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국에는 이제 아동들의 시민의식 교육에 있어서 이제 선생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여기 설문조사의 결과를 보면은 정체성 관련 질문에서 이 5학년 학생 중 60% 미만이 아시아인이라고 응답을 했는데 아마 이런 정체성 수준에서의 교육이 아직은 초등학교에서 이루어지기는 좀 시기상조이기 때문에 그러한 답변이 나왔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만약에 저희가 이 C플램을 다시 한번 진행을 하게 된다면 그와 코로나와 관련된 주제들이 조금 더 반영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부분의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이 이 세계 시민 의식과 관련된 주제를 가르칠 준비가 되어 있고 자신이 있다라고 답변을 했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사실이죠. 그리고 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적 세계적 가치나 활동 등에 대해서는 선생님들께서 덜 보고를 한 사실을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덜 보고를 했다라는 것은 그 상대적으로 봤을 때 자신감이 조금 떨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등교육 과정에서 이러한 지역적 글로벌적 개념을 더 잘 구성하고 동시에 국가적 시민 가치와 이 문화적 신념을 핵심 목표로 유지하면서 모든 아동이 초등교육 수준에서 시민 의식에 대한 가치관, 행동 및 스킬을 개발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제한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등학교 5학년의 어린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읽기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에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그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응답 내용을 보면 세계 시민 의식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보다는 다양한 주제에 대한 그냥 견해를 보여줬습니다. 즉, 좀 문제 응답 방식이 1차원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생성된 척도의 최종 수는 이 전체적인 세계 시민 의식 교육의 진행 사항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제한이 있었습니다. 15개의 척도가 도출이 되었지만 실현된 것은 5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C플랜 2019년도 버전입니다. 그래서 향후 이 재설문조사가 이뤄질 것에 대비하여 본 모듈을 업데이트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변화가 감지가 된다면 그 변화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저희가 고려해서 업데이트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선생님과 학생들이 이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CPLM www.cplm.org에 가시면은 이제 설문조사와 다양한 도구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한번 가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이제 사무소에서도 이제 다양한 이러한 도구들을 구하내는 데 있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디스커션 또 토론 시간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투아님 발표 정말 감사드립니다. 굉장히 통찰력 있는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너무나도 흥미로웠습니다. 저희가 특히 이러한 세계 시민 의식 교육을 모니터링하고 또 측정함으로써 이것이 학생들에게 어떤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를 관찰해 보는 것이 너무나도 흥미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이 그리고 이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이제 세 번째 발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발표 같은 경우는 사전에 녹화된 동영상일 거고 줄리아 킴님께서 발표를 해주실 것입니다. 줄리아 킴님은 부탄 국민 총행복센터 프로그램의 국장입니다. 이 센터 같은 경우는 국민 총행복을 위한 조치와 그리고 리더십 개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발표 위해서 이제 기술팀에서 비디오를 틀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시션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유네스코와 유네스코 아시아 태평양 국제이해 교육원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웰빙과 변혁적 교육 시스템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선 관점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드릴 거고 예시로는 부탄과 국민 총지수 를 새로운 진전 척도로 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토론을 하면서 몇 가지 논의할 수 있는 질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선 시스템 관점에 말씀드리고 싶은데 보시는 것과 같이 이 빙산의 비유가 정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보는 세상은 사실상 실제 모습보다 일부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표면 밑에 있는 것은 뉴스 헤드라인 아는 것들이며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그런 현상이나 행동입니다. 우리가 직면한 교육 시스템이든 또는 직면하고 있는 지속 가능한 개발 위기든 살펴보면 우리가 보지 못한 구조와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빙산에는 생각의 패러다임이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이야기를 정신적 모델 그리고 그 모델들이 어떻게 우리의 이해에 발휘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아래 비전과 가치, 우리의 목적 의식을 만들어주는 환경 조성이 있습니다. 이는 교육 시스템뿐만 아니라 다른 부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탄은 굉장히 중요시 되는데 부탄의 초대 총리는 개발의 목적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그는 국민 행복 지수가 실제로 우리의 자연세계, 지역사회, 존재, 그리고 우리의 문화 및 영적 유산과 연결된 자연세계와 완전한 조화를 이루는 삶에서 깊고 지속적인 행복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즉, 우리는 세계와 완전히 연결된 느낌에서 온다는 것이죠. 따라서 제한된 자원 그리고 무한한 성장이라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는 GDP 개발 모델과 굉장히 웰빙 경제 아이디어입니다. 따라서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자연에 대한 부탄의 개발 접근 방식이 물질적, 정신적 개발과 외부 시스템 변화의 균형을 맞추는 것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많은 분들은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 이 부탄의 4대 국왕이 이 GDP에 대한 질문을 받았었고 GDP보다 행복 지수가 더욱더 중요하다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부탄에서는 행복이 국내 생산 또는 성장보다 측정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사실입니다. 거의 비슷한 시기에 로버트 케네디는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을 제외하는 것이 GDP를 측정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저희가 이러한 조치를 채택했을 때 1940년대 IMF와 세계은행이 우리가 대공황에 벗어나게 해주고 있었을 때를 살펴보면 이때 시장 경제 활동을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합리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았고 발명가인 사이먼스 쿠즈네츠에 의해서도 한 국가의 발전을 측정하기 위한 의도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GDP가 효과적이지 않고 도움이 되지 않는 진전의 지표가 된다고 했었고 그리고 가족과 친구와 보내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고 가치가 있다고 알게 되었습니다. 부유한 국가들을 보더라도 GDP가 높다고 해서 꼭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미국에서는 1인당 GDP가 파란색으로 상승하는데 행복 지수는 오히려 하락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른 선진국과 비교할 때도 보면은 많은 국가들이 불평등해질수록 사실 오른쪽 상단에 미국을 보실 수 있는데 문맹률, 교육, 살인율, 마약 사용률, 정신건강 등 다른 면을 볼 때 오히려 한 국가가 불평등해질수록 이러한 면들이 나빠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웰빙이라는 것은 국가가 불평등해질 때 더욱더 악화됩니다. 2012년에 많은 국가들이 UN 고위급 회의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웰빙과 행복에 초점을 맞추는 것에 대한 회의가 열렸습니다. 9개의 영역이 있는데 이 9개의 영역 모두 웰빙을 지원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물질적, 그리고 이제 물질적이지 않는 시간, 커뮤니티 활력, 문화적 다양성 및 회복력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면들은 코로나 팬데믹 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교육을 축적하는 데 있어서 학력뿐만 아니라 사회의 가치관을 이해하고 문화적 지식 이해도까지 포함된다는 점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측정할 수 없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부탄에서는 이 리더십이 명확한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생명의 안녕을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2, 3년마다 실시되는 설문조사가 있는데 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우리는 정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일상생활, 리더십, 비즈니스, 교육 및 청소년 행동에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짜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앞서 언급한 빙산의 표면 아래로 내려가는 시스템의 변화입니다. 현재 부탄 이외에도 많은 국가들에서 웰빙 경제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부탄의 변혁적 교육이라는 것은 국가적 차원의 변화 전략 교육을 실시하고 이러한 가치와 접근 방식을 문화, 행복, 기술 등에 포함시키는 커리큘럼도 도입했습니다. 유네스코가 추진하고 있는 이니셔티브에도 중요시되는 부분들이죠. 저희는 또한 이 피자 점수를 개정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 국가가 국가 순위를 올리는데 빠르게 개선하고 수정할 수 있는 이런 단기적인 관심은 제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체적, 도덕적, 시민적, 예술적 발전이 교육에 있어서 오히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기 전에 제가 이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면서 어떤 것이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변혁적 교육을 바라보고 있을 때 특히 그레타 툰버그 님이 발표를 해줬는데 기후 활동에 있어서 세계적인 운동을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보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은 저희가 앞으로도 OECD가 현재 피자를 검토하고 있고 특히 이제 사회적, 정서적 학습 지표를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추진력을 어떻게 얻어야 할까요? 우리는 고등교육까지 성공을 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측정을 하고 촉진하는 방법을 제고해야 합니다. 저학년도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시스템 수준에서 교육을 확인하고 교육에 대한 매트릭스를 지원하고 비전과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합니다. 세계 시민, 지속 가능성, 웰빙에 대해 생각할 때 교육 시스템의 혁신적인 변화가 또 다른 핵심 부문의 변화와 어느 정도 일관성을 갖고 있어야 되는지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정부, 기업, 시민사회와 함께 우리는 이런 기술과 능력을 개발해 아이들과 아이들 취업 그리고 성장해서 취업 시장에 나갈 때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런 종류의 시스템 수준 변화를 지원하기 위해 SDG 프레임워크와 UN 시스템과 파트너들의 역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이제 유네스코와 주최 측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줄리아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굉장히 다른 관점에서 세상을 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시간이 지금 부족한 관계로 저희가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요. 발표자분들께
마무리 코멘트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무리 코멘트라는 것은 이제 줄리아님께서 해주신 행복 지수에 대한 내용 또는 발표 마무리에 언급한 질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한 어떤 것을 측정할 수 있는지, 어떤 것을 측정해야 하고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앙투안이랑 같이 시작할까요? 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제 내용을 바탕으로 마무리 발언해 주시겠습니까? 네. 특히 이제 굉장히 자원이 제한되고 있고 코로나로부터 회복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은 정말 불가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기에서 저희가 관련된 데이터를 측정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요. 또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진전사항이 있었는지를 추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그 시스템 차원에서의 변화를 저희가 또 모색을 할 수 있고 또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도 모니터링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C플랜 같은 그런 설문조사를 또 저희가 해서 이런 것들을 달성할 수 있겠지만 그것만이 유일한 방법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가 이 학습이라는 것이 아까 제 발표에서 말씀드렸듯이 초등교육에서 이어진 이 교육이 추후 학교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적인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하기를 원하는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평생 교육이라는 개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평생 교육이라는 개념을 학교가 앞으로 염두에 둬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고민하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를 정량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 수집을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스템 측에 이제 좋은 정보를 제공하려면은 지체 없이 이를 실행해야 될 것입니다. 특히 아동들이 어릴수록 이제 어린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체계일수록 저희가 정말 이런 정량적인 측정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토아님. 네, 더그님께 발언권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스템을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사실상 다양한 개념이 필요합니다. 줄리아님께서 발표를 통해서 저희에게 상기시켜 준 것 같습니다. 교육 시스템이라는 것은 굉장히 복잡한 시스템입니다. 또한 많은 다양한 레벨의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시간을 갖고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저희가 채트에 질문이 있었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어떤 국가들이 이런 시스템 변화를 도입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국가들은 이 자국의 시스템에 어떤 것을 변화시키고 싶는지를 선택할 수 있고 그 모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델을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한 모델이 가능하려면 이 니즈에 맞는 패러다임을 구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그님 감사하고 앙투안님 감사합니다. 온라인 발표자분들께 감사합니다. 굉장히 생각을 하게 만드는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세상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디스커션 보드에 짤막한 요약이 있을 거고 여러분들께 코멘트를 추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쉬는 시간이고 프랑스 시간으로 11시에 다시 한번 한국의 사례에 대한 세션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그님, 앙투안님 감사드리고 그리고 기술팀에게도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준님도 감사합니다. 쉽지 않은 일이기 알기 때문에 감사드립니다.